안녕하세요. 논술구술 강사 김정환입니다. 당장 내일 모레 시험장 간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꼭 필요한 사항들을 잊지 말고 잘 챙겨가야 되겠죠. 이 영상에는 성균관대학교 논술 시험장에 갈 때 꼭 기억해둘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영상을 지방에 있어서 논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해요. 자, 성균관대학교 논술 전체적인 개요예요. 세 문제가 출제되죠. 지금 보고 계신 문제는 2020학년도 모의논술 문제고요. 그 세 문제의 유형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1번은 제시문을 분류하고 그것을 다시 요약하는 문제들로 나오고요. 2번에서는 도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이번 문제를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지만 도표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도표를 해석해서 1번에 있는 입장 혹은 그 제시문들과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이죠. 3번은 현실 문제를 주고요. 이 현실 문제를 1번에 나타난 입장 또는 제시문을 가지고 해결해라. 이렇게 문제가 요구를 합니다. 문제별 유의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1번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볼까요? 제가 제목을 요약은 분류에 맞게 라고 달아놨습니다. 출제위원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따옴표로 제가 옮겨놨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분류는 정확히 했지만 제시문들을 각각 요약하는 바람에 그것들을 하나의 통합적인 글로 요약하지 못했다면 매우 아쉬운 답안이 될 것이다. 즉, 개별 제시문들을 통합적으로 구성해 달라라는 뜻인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으냐면 분류를 의식한 요약, 이렇게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으로 분류했다고 가정할게요. A라는 학생은 6을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자본 소유자들이 경제 자본을 문화 자본으로 바꾸어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한다고 주장한다. 좋은 요약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에 대한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어떤 부정적인 기능을 하는지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비교해보면 B 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교육이 문화 자본의 형태로 은밀하게 부를 상속하는 계층 재생산의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 교육이 부정적인 기능을 갖는 건 맞죠. A와 B의 차이는 A는 원래 제시문 6에 있는 내용을 그냥 기계적으로 줄였다면 B는 그 내용을 자기가 그룹핑한 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의 의미가 잘 드러나게끔 요약을 한 차이가 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1, 5, 7은 개입국가, 나머지는 자유방임 국가를 바람직한 국가로 본다. 둘을 동시에 비교해보면 A 학생이 제시문 7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유럽에서는 파시즘과 민족 사회주의에 대한 반발이 강화됐다고 주장한다. 글쎄요, 이 내용이 개입국가를 바람직한 국가라고 본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면에 B는 제시문 7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인들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시장을 견제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개입국가 맞네요. 국가가 민주적으로 시장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것이니까 자유방임보다는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정리하면 1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분류와 요약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요약은 단순 요약이 아니라 분류한 입장을 의식해서 분류한 입장의 내용이 잘 드러나게끔 요약을 해야 한다. 그래야 그 분류의 입장을 중심으로 개별 요약된 제시문들이 하나의 통합적인 형태를 이루게 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2번이에요. 학생들 여러분들이 많이들 어려워하죠. 자료가 나오니까 좀 까다롭잖아요. 그런데 정작 복병은 자료 자체가 아니에요. 잘 한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 보시면 각 자료들이 어떤 근거로 특정 입장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기술해야 된다. 여기서의 핵심은 구체성이죠. 자료의 내용이 제시문의 내용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2019학년도 성균관대 모의논술 문제인데요. 아래 두 자료는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데 이들을 각각 해석하고 그것들이 문제 1의 어떤 입장, 그 입장 두 가지는 교육을 긍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었는데요. 둘 중에 어느 입장을 옹호하는지 밝히라 라고 했습니다. 세 학생의 답을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학생은 이렇게 썼다고 해봐요. 자료에 의하면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의 교육 지출 비중이 증가할 때 세대 간 소득의 상관관계는 점차 낮아진다. 복잡한 얘기 같지만 어떤 그래프 또는 도표를 읽은 거예요. 그러한 추세가 나타난 것을 특징을 잘 잡아낸 겁니다. 따라서 자료의 해석은 교육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을 옹호한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런 상관관계가 낮아지는 건 알겠는데 그건 표에 드러난 것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이 곧장 교육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을 옹호한다? 여기에는 논리적 비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요구했던 해석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음 답안과 비교해 보시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파란색 문장이 들어있어요. 파란색 문장이 바로 해석의 문장입니다. 해석이란 주어진 현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계층 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A와 비교해보면 A 학생은 도표를 읽은 데서 끝났는데 그 읽은 내용이 B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로 확장됐던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충분치는 않습니다. C와 비교해 볼게요. 빨간 문장을 한번 읽어보시죠. 제시문 3은 교육이 계층 이동의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주장하는데 자료의 해석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니까 C는 도표의 내용을 해석도 했고 그 해석한 내용을 제시문과 연결 지어서 최종적으로 문제 1의 하나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의 핵심은 도표를 해석하고 그 해석한 내용이 제시문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수록 좋은 답안이다. 그래서 제가 2번의 제목을 해석과 연결 이렇게 달아놨던 것이니까 복습하는 과정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입니다. 제시문으로 현실을 포착한다. 출제자가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밑줄 친 부분을 보면 1번 문항에 나타난 다양한 논거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대말은 활용하지 않는 거죠. 배경 지식을 이용한다거나 그런 답안은 3번에서 좋은 답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9학년도 인문 1 문제 3번이에요. 현재 C국에서는 로봇의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이게 왜 논쟁이 되냐면 그 로봇을 도입하면 그 일을 하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세금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전해주자 이런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문제를 마저 읽어보면 그에 대해서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를 택해서 로봇의 도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견해 중 하나를 논술을 해라. 세 학생의 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도입에 반대한다. 좋아. 근거가 뭐냐? 얼마 전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배경 지식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제시문을 이용한 논리 구성을 요구했던 성균관대의 요구에 맞지 않습니다. B를 보시면 도입에 반대한다. 근거는 제시문 2예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가가 풍요로워진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충분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시문 2를 그냥 끌어다가 놨을 뿐이지 그게 로봇세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마지막으로 C의 답을 볼까요? 빨간색 글씨 부분입니다. 이에 따르면 로봇의 도입은 필요에 따라 로봇의 도입을 결정하는 산업 현장의 자유를 제약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둔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학생의 답변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제시문 2의 내용을 끌고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로봇세와 관련된 현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로서 구체화됐잖아요. 그러니 성균관대학교가 요구하는 3번 문제의 답안은 바로 이와 같은 형태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시문의 내용으로서 현실을 얼마나 잘 포착해내는지가 3번의 관건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문항별 요의사항 1번 요약은 분류에 맞게 하자. 분류를 의식한 요약이어야 통합적 요약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번은 그 자료를 단순히 읽고 말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석해서 그것을 제시문과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3번은 주어진 제시문으로서 방금 전 봤던 로봇세와 같이 그러한 현실을 얼마나 잘 포착해내느냐, 그것이 3번 답안의 관건이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시험장에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제목을 제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합격 답안 작성 포인트라고 해서 너무 유튜브스럽다라고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시험장에서 필요한 내용들, 성균관대학교 합격을 위해서는 꼭 기억해 두어야 될 사항이라는 점들 아마 수험생 여러분께서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는 것도 좋은데요. 그러기보단 A4 용지 한 장 정도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이 영상의 내용을 자기가 이해한 대로 자기가 소화해서 정리를 해두면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답안을 써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공부는 능동적으로 해야 자기 것이 되잖아요.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